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이에요. 48살이고요. 아니, 이제 49살이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정말 제가 겪은 일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서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저는 20년 동안 남편 박성호와 결혼 생활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죠.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이고 아들 종혁이는 명문대 다니고 저는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였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6개월 전부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아침에 제가 정성스럽게 밥상 차려놔도 휴대폰만 보면서 먹더라고요. 여보, 오늘 종혁이 등록금 납입해야 해요 라고 하면 아, 그래. 나중에라고만 하고. 그런데 그 휴대폰에서 계속 메시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힐끗 봤는데 수진이라는 이름이 뜨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회사 동료인가 보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빨래를 하는데 남편 와이셔츠 목깃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진한 빨간색으로. 저는 립스틱을 거의 안 발라요. 발라봐야 연한 핑크색 정도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뭐예요? 립스틱 같은데. 그랬더니 남편이 막 당황하면서 아, 회식 때 동료가 실수로 부딪힌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일주일 후에 남편이 오늘 중요한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하고 나갔는데 밤 12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술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샤워한 듯한 향수 냄새만 나더라고요. 제가 회식인데 술 냄새가 안 나네? 라고 했더니 아, 나 오늘 운전해서 술 안 마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회식 때 대리 불러서라도 술 마시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강남 모텔 5만원, 이탈리안 레스토랑 15만원, 롯데호텔 20만원, 까르띠에 목걸이 80만원, 샤넬 향수 12만원. 저는 이런 곳 가본 적도 없고 이런 비싼 선물 받은 적도 없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날짜들이에요. 남편이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던 바로 그 날들 말이에요.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남편이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늦어라고 문자 보낸 날, 저는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6시쯤 남편이 나오는데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키 크고 예쁜 여자랑 같이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저도 바로 택시 잡아서 따라갔죠. 택시가 멈춘 곳은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손잡고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어요. 저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남편 회사 동료한테 넌지시 물어봤더니 이수진이라는 35살 대리래요. 남편보다 17살이나 어린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몰래 봤어요.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전엔 제 생일이었는데 그 여자 생일로 겨우 열어서 본 카톡 내용이 정말 토 나올 뻔했어요.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나도야. 빨리 정리하고 싶어. 부인분이랑은 언제 얘기할 거예요? 곧 이혼 얘기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3일 뒤 메시지가 오빠, 아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해?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 됐대요. 우리 아이구나. 빨리 미경이랑 정리할게. 저는 휴대폰 떨어뜨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뭔가 알고 온 것 같더라고요. 미경아,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 저는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까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경아, 솔직히 말해서 너 이제 나이도 많고 성우 나이에 젊은 여자 만나는 것도 이해해야 돼.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어차피 그 여자 애기까지 가졌다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조용히 정리하자. 종혁이한테도 아빠는 있어야지. 20년을 헌신했는데요. 헌신? 성우 돈으로 편하게 산 거지 뭔 헌신이야. 이제라도 철 들어. 그날 저녁 종혁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울먹이면서 종혁아, 엄마가 라고 하려는데 엄마, 나 아빠랑 수진 이모 만났어. 뭐라고? 아빠가 소개해줬어. 수진 이모 완전 젊고 예쁘더라. 그리고 임신했다고 하던데? 종혁아, 솔직히 엄마 아빠가 수진 이모랑 있을 때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 엄마랑 있을 때보다 훨씬. 그게 무슨. 엄마도 이제 아빠 붙잡고 있지 말고 놓아줘. 나도 이제 성인이고 엄마도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 종혁아, 너까지 그런 말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았잖아. 엄마 아빠 맨날 조용히 있고 이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한테 하소연했어요. 에이 미경아, 남자들 다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우리 남편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그런데 애까지 생겼다는데. 그래도 이혼하면 넌 뭘로 살아? 재산 분할도 복잡하고. 그냥 적당히 참고 살아야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생? 이미 절반 넘게 살았잖아. 남은 건 애 시집장가 보내고 조용히 늙어가는 거지. 완전 사면초가였어요. 예전에 잠깐 다녔던 직장 동료들한테도 연락해봤는데 미경아, 솔직히 말하면 48살에 이혼하고 나서 뭐 할 거야? 취업도 어렵고. 그래도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 남자들 다 그래. 우리 남편도 예전에 바람 한 번 피웠는데 그냥 참았어. 지금은 괜찮아. 모든 사람들이 참고 살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미경아, 우리 이제 정리하자. 정리? 이혼 말이야. 수진이가 애기 있으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20년을 나와 살면서 이게 할 말이야? 사실 우리 진짜 사랑한 적 있었나? 나도 그냥 의무감으로 살았어. 답답했다고. 의무감? 너도 알잖아. 우리는 연애 결혼도 아니고 중매로 만났잖아. 처음부터 사랑은 아니었어. 그래도 20년 동안 뭘 했어? 집에서 TV나 보고 수다나 떨고. 나랑 진짜 대화한 게 언제야? 조건은 괜찮게 줄게. 30평 아파트 하나 주고 생활비 3년치. 3년치? 3년이면 충분하지. 그동안 일자리 찾든가 재혼하든가. 20년 헌신한 게 고작 3년치 생활비야? 헌신? 내 돈으로 편하게 산 거지. 밖에 나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집안일은 돈이 안 되는 거야? 집안일? 요즘 가사 도우미 한 달에 얼마 하는지 알아? 200만 원이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나를 진짜 사랑해. 나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고 내 아이까지 가져줬어. 나도 종혁이를. 종혁이? 그냥 의무적으로 낳은 거잖아. 수진이는 정말 나를 원해서 임신한 거야. 빨리 서명해. 수진이가 입덧이 심해서 내가 돌봐줘야 돼.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20년을 바쳤는데
이게 내 인생의 끝이야? 난간에 올라서려고 하는데. 미경아.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동창 최영수가 있는 거예요. 아래층에 사는데 우연히 올라왔대요. 뭐 하는 거야? 영수야.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 미쳤어? 내려와. 영수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들었어요. 미경아, 그 새끼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다 사실이야. 나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쓸모없다고? 20년 동안 그 집안을 지킨 게 쓸모없어? 하지만 미경아, 나도 이혼했어. 5년 전에. 그때 나도 죽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 정말? 그때 내 와이프도 바람을 피웠거든. 나를 ATM 취급하면서. 이혼하고 나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미경아, 너 48살이야. 요즘 48살이 어때? 인생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없기는. 너 요리 얼마나 잘해? 집안 살림 얼마나 깔끔하게 해? 그게 다 능력이야. 그런 게 돈이 돼? 요즘 홈쿡 사업, 살림 정리 사업 얼마나 잘 되는지 알아? 너같이 경험 많은 사람이 딱이야. 처음으로 제 눈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수야, 근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당연하지. 20년 헌신한 대가가 그거야?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어? 많아. 일단 그 새끼가 재산 숨긴 거부터 파보자. 영수가 도와줘서 남편의 모든 걸 파기 시작했어요. 남편 명의 부동산이 3채나 있더라고요. 저는 한 채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비밀 계좌 5개에 총 3억 원, 주식이랑 펀드가 2억 원, 시어머니 명의로 넘긴 돈이 1억 원. 부동산 임대소득도 무신고, 주식 양도소득도 무신고, 현금 거래로 탈세까지. 회사에서는 불륜하면서 법인카드 사적으로 쓰고 접대비 허위 청구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진이라는 년,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있는데 별거 중이었던 거예요. 완전 바람둥이였던 거죠. 시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아들한테서 돈 받고 임대소득 있는데 신고 안 하고 의료급여도 부정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미경아, 한 번에 다 털어버리자. 그래. 20년 참았으니까 이제 됐어. 저는 남편 회사 인사팀에 신고서를 냈어요. 불륜관계,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출장비 청구. 증거는 다 있었거든요. 인사팀장이 저를 불러서 면담했는데 증거가 확실한가요? 호텔 결제 내역, 카톡 캡처, 사진 다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그 수진 남편한테도 전화했어요. 김대호 씨죠? 죄송한데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네? 누구세요? 박성호 아내 김미경입니다. 부인분과 제 남편이 만나서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호텔 영수증, 카톡 내용, 임신 사실까지. 이 미친. 수진이가 임신까지? 8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위자료도 받아내고요. 영수가 도와서 남편의 모든 탈세 증거를 세무서에 신고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무신고 3년간 1억 2천만 원, 주식 양도소득 무신고 5천만 원, 현금 거래 탈세 의혹 2억 원. 시어머니 부정수급도 신고했고요. 그리고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완전 난리가 났어요. 미경아, 너 뭐 한 거야? 뭘 했는데? 회사에서 징계위 올라갔어. 세무서까지 나왔고. 아, 그래? 왜? 왜긴 왜야. 내가 신고한 거 아니야. 신고? 나는 사실만 얘기했는데 잘못한 게 있어서 조사받는 거 아니야?
수진이는 남편한테 들켜서 완전 멘붕 상태가 됐어요. 오빠 어떡해요? 우리 남편이 다 알았어요. 뭐? 어떻게? 이혼하자고 하면서 위자료까지. 오빠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소문 났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완전 화를 냈어요. 야, 김미경, 내가 나를 신고했다며?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있으니까 조사받는 거죠. 잘못? 내가 뭘 잘못했어? 기초수급자가 아들한테서 돈 받으면서 신고 안 한 거, 부동산 있으면서 숨긴 거. 너 이 나쁜 년아. 20년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아. 은혜? 제가 2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요. 종혁이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종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아빠가 회사에서 큰일 날 수도 있다는데. 그건 아빠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엄마 탓이야? 종혁아, 내가 결혼해서 20년 후에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임신까지 했다면 어떻겠어? 종혁이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영수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미경아, 우리 같이 카페 해보자. 카페? 너 커피도 잘 만들고 디저트도 잘 만들잖아. 나는 사업 경험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하지만 돈이 재산 분할 소송 이기면 목돈 생기잖아. 그때까지는 내가 투자할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숨긴 재산들, 20년간의 헌신, 상간자 있는 이혼. 모든 증거가 저에게 유리했어요. 6개월 후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재산의 70%를 제가 가져가게 됐어요.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총 8억 원. 그 돈으로 영수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홈메이드 케이크와 정성스러운 요리로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영수와 결혼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종혁이도 뒤늦게 저를 이해하며 축복해줬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수진과 결혼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회사에서 좌천되고 세무조사로 재산 대부분을 날렸거든요. 저는 영수와 함께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48살에 찾은 진짜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48살도 늦지 않았어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20년을 참았으면 충분했어요. 더 참을 이유는 없었죠. 이제 저는 정말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가장 빠른 때인 것 같아요.